안녕하세요.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여러분의 학습 동반자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방전기시설 과목에서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면서도 시험에는 정말 빈번하게 출제되는 파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핵심, 발신기에 대해 완벽하게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발신기 파트가 사실 암기해야 할 숫자들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오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오히려 좋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핵심 원리랑 숫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발신기 관련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의 점수 밭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발신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 네. 자, 발신기의 기본 개념부터 까다로운 설치 기준, 제품 검사 기준,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까지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시죠. 자, 그럼 발신기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우선이죠. 발신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아, 그래서 공식 명칭도 수동 발신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매뉴얼 트랜스미터. 여기서 바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첫 번째 함정 포인트가 나오네요. 바로 감지기로와의 차이점. 정확합니다. 두 장치 다 화재 신호를 보낸다는 건 뜻같은데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발신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한다는 것. 이 자동과 수동이라는 키워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동 감지기, 수동 발신기. 네, 그렇게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시작된 화재 신호는 검문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신기로 전달되거나 거리가 좀 멀면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설치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발신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시험 문제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짚어보죠.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설치 높이인데요. 발신기의 누름 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 0.8m에서 1.5m. 이 숫자는 그냥 외우기보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좀 쉽더라고요. 그렇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서 팔을 뻗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는 높이. 바로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낮으면 허리를 숙여야 하고 너무 높으면 팔을 쭉 뻗어야 하니까 위급 상황에 부적합하겠죠. 그런 인간공학적인 고려가 담긴 숫자죠. 네. 자, 세 번째 기준은 수평 거리입니다. 건물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25m. 그러니까 발신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25m짜리 원을 그렸을 때 담당 구역이 그 원 안에 다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군요. 네, 바로 그 뜻입니다. 아, 그래서 대형마트나 공장처럼 아주 넓고 탁 트인 공간에 가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기둥마다 발신기가 하나씩 달려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둥들이 바로 25m 반경을 커버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요? 네, 복도나 통로처럼 길고 좁은 공간의 경우에는 이 수평거리 25m 기준과는 별개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 되면 중간에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 수평거리랑 보행거리는 다른 개념이군요. 그렇죠. 불이 났을 때 발신기를 찾아서 40m 이상 뛰어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준에 맞춰서 발신기를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렇죠. 발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치 표시 등에 대한 기준도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숫자들 또 나옵니다. 네. 이 위치 표시 등은 발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준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첫째, 설치 위치는 발신기 함의 상부, 즉 위쪽입니다. 위쪽. 네, 아래보다는 위에 있어야 눈에 잘 띄니까요. 둘째, 표시등의 색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적색이죠. 보통 적색 LED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식별 기준입니다. 숫자가 2개 나와요. 이 적색 표시등은 부착된 벽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5도. 그리고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든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15도 그리고 10m. 네, 각도 15도, 거리 10m. 이 두 숫자는 세트로 묶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연기 속에서도 10m 밖에서는 저기에 발신기가 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설치 위치와 표시등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발신기 자체의 하드웨어 스펙을 좀 들여다볼 차례네요. 네, 비상시에 쓰는 장비인 만큼 튼튼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발신기를 감싸는 외함의 재질과 두께에 대한 기준도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맞습니다. 외함의 재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강판하고 합성수지. 강판과 합성수지요? 네. 먼저 강판, 즉 쇠로 만들 경우엔 벽에 노출되게 설치하는 일반형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2mm? 그런데 벽 안에 파묻어서 설치하는 매립형의 경우에는 시공 중에 손상될 위험이 더 크다고 봐서 기준이 강화돼서 1.6mm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립형이 0.4mm 더 두꺼워야 하는 거군요. 일반형 1.2, 매립형 1.6. 네. 그럼 플라스틱 같은 합성수지로 만들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성수지는 강판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당연히 더 두꺼워야겠죠. 그렇죠. 기준은 강판 두께 1.2mm의 2.5배인 3mm 이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열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보는 내열성 시험, 또 불에 얼마나 잘 안 타는지 보는 난연성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요. 하지만 시험에선 주로 두께를 물어보니까 숫자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발신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누름 버튼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 버튼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네, 어떤 게요? 너무 살짝만 스쳐도 경보가 울리면 큰일이고 반대로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누르지 못할 정도로 뻑뻑해도 문제일 텐데 그 절묘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군요. 그럼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발신기의 작동 스위치는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힘으로 눌렀을 때 작동해야 합니다. 2kg 초과 8kg 이하. 여기서 중요한 건 2kg 이하의 힘으로는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나가다 가방으로 스치거나 실수로 기댔을 때 오작동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2kg은 의도적인 힘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반면에 8kg이라는 상한선은 위급 상황에서 패닉에 빠진 사람이라도 확실히 누를 수 있도록 정한 한계치고요. 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검증하는 내구성 시험 기준도 있습니다. 전격 전압과 전류를 흘려주면서 무려 5,000회의 작동 반복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5,000번이요? 네, 5,000번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횟수네요. 사실상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증하는 기준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이 5,000회라는 숫자도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발신기에는 2가지 부가 기능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응답 확인 램프입니다. 내가 누른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잘 도착했는지 알려주는 램프죠.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누른 사람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확인 기능이군요. 네. 다른 하나는 전화잭인데 예전에는 관리실과 통화하는 용도였지만 요즘은 다들 휴대폰을 쓰니까 설치 의무가 없어져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론 파트네요. 발신기 내부의 배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P형 발신기의 배선을 주로 다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P형이라는 게 뭐냐면 각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회로선, 그러니까 전선이 수신기까지 1대1로 직접 연결되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방식? 네. 그래서 P형 발신기 단자대를 열어보면 여러 가닥의 선이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구선, 응답선, 공통선입니다. 지구선, 응답선, 공통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선인가요? 지구선이 바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인 배선입니다. 회로선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응답선은 아까 설명드린 응답 확인 램프를 켜주기 위한 선이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선은 이 두 회로의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는 공통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아하, 이 세 가닥이 P형 발신기 배선의 핵심 3요소입니다. 좋습니다. 개념부터 설치 기준, 제품 사양, 배선까지 시험에 나오는 이론은 정말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지식들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실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정답을 외쳐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계 스위치 설치 높이로 옳은 것은? 제가 보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 2번,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3번,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4번,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1.8m 이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죠. 저희가 가장 먼저 다뤘던 숫자입니다. 사람이 가장 조작하기 편한 높이 0.8m에서 1.5m 사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부착면으로부터 기억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니은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빈칸 채우기 문제네요. 네. 1번 기억 10도 니은 10m. 2번 기억 15도 니은 10m. 3번 기억 15도 니은 15m. 4번 기억 30도 니은 25m. 이것도 저희가 강조했던 숫자 세트죠. 정답은 2번. 각도는 15도 이상, 거리는 10m 이내입니다. 15도, 10m.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해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발신기는 전격 전압에서 전격 전류를 흘려 몇 회의 작동 반복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네. 1번 1000회, 2번 3000회, 3번 4000회, 4번 5000회. 스위치의 수명, 내구성 테스트 기준 횟수를 묻는 문제네요. 정답은 4번, 5000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꽤 큰 숫자라 한번 들으면 잘 잊히지 않으실 거예요. 5000번의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발신기의 외함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매립형이 아닙니다. 아, 단서 조항이 중요하네요. 네. 1번 1.2mm, 2번 1.6mm, 3번 2.5mm, 4번 3.0mm. 외함 두께 문제. 매립형이 아닌, 즉 일반 노출형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1.2mm입니다. 그렇죠. 만약 문제에서 매립형이라고 했다면 2번 1.6mm가 정답이었겠죠. 합성 수지는 3.0mm고요. 이 세 가지 숫자는 항상 같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발신기의 조작부 작동 스위치에 가하는 힘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네, 힘의 범위. 1번 2kg 초과 8kg 이하, 2번 1kg 초과 5kg 이하, 3번 3kg 초과 10kg 이하, 4번 5kg 초과 15kg 이하. 버튼을 누르는 힘의 범위. 오작동 방지와 확실한 작동,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기준이었죠. 정답은 1번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입니다. 네, 초과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네,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머릿속에 대터져 있던 지식들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죠. 네,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최종 확인을 위해 핵심 숫자들만 마지막으로 빠르게 읊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발신기의 핵심 숫자 요약입니다. 첫째, 설치 높이는 0.8m에서 1.5m 사이. 네, 둘째, 수평 거리는 25m 이하. 단 복도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이면 추가 설치. 그렇죠. 셋째, 위치 표시 등은 각도 15도 이상, 거리 10m 이내, 색상은 적색. 15도 10m. 넷째, 외함 두께는 일반 강판 1.2mm, 매립형 1.6mm,
합성수지 3mm. 네. 다섯째, 작동 힘은 2kg 초과, 8kg 이하. 여섯째, 내구성 반복 시험은 5,000회. 이 6가지 항목의 숫자들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발신기 관련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겠네요. 그럼요. 오늘 다룬 내용들은 숫자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그만큼 출제위원들이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선호하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립니다. 네. 온갖 첨단 자동화 설비가 발전하는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눌러야 하는 이 수동 발신기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 그 역할 사이의 관계를 소방 안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학습에 더 깊은 이해를 더해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